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16번입니다. 16번 기출문제입니다. 이걸 굳이 너무 암기하려고 할 필요는 없는데 업무정지 우리 암기 프린터 20번에 보면 업무정지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이게 기타가 1개월이고요 3개월이 9개고 그 다음에 이 결정 공일임 이게 개별 기준이 6개월입니다. 그래서 개별 기준 6개월짜리 요 5개만 암기하면 되겠죠. 순서대로입니다. 암기 프린트 20번 순서대로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고용인 2개월 이내 그 사유 해소하지 않거나 정보 고직 공개한 개업공개사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경우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또다시 과태료에 해당하는 위반행위 한 경우 임의적 등록 취소 요 5개만 6개월입니다. 나머지 다 3개월이고 기타 등등 1개월이죠. 이게 기출문제라고요. 16번이. 자, 그래서 1번 거짓정보 공개하면 개별 기준 6개월이고요.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교부하지 않거나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 기준 3개월, 인장 등록 위반 3개월입니다. 다 옳은 내용이네요. 답은 5번입니다. 결정 공일임 확인 계약 거인전 업명기 암기 프린트 20번 요 맨 위에 있는 5개만 6개월 맨 마지막 기타 등등 1개월 나머지는 전부 3개월이라고요. 개별 기준. 자, 그래서 16번에 5번입니다. 17번입니다. 협회 1번 발기인은 300명 이상입니다. 창립총회는 600명 이상이죠. 발기인 국토부 장관 인가받음으로써 협회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인가받아서 등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시험에 인가받음으로써 성립한다 X로 출제됐습니다. 등기해야 됩니다. 법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인가라는 표현은 오직 여기 한 번만 씁니다. 공인중개사법에서 협회 설립 인가 딱 한 번 사용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이라는 말 한 번 사용합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시험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 허가받으면 일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X. 허가라는 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는. 자, 그 다음에 2번 창립총회는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시 및도에서 20명 이상 참석해야 됩니다.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주된 사무소 서울에 두어야 한다 X입니다. 삭제됐습니다. 서울에 두어야 한다는 말. 어디에 두든 상관없습니다. 지방 분권화 정책에 의해서. 물론 현재는 서울에 두고 있지만 반드시 두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정보 제공 업무 할 수 있고 지금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한방이라는 PC 버전 한방 정보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번 총회 의결 내용 지체 없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50번에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18번 기출문제를 약간 변형했습니다. 1번 인가라는 말은 협회 설립 인가밖에 없다고 했죠. 지부, 지회는 설치 신고입니다. 지부는 시도지사, 지회는 등록관청에 신고하죠.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은 자격증 사본 게시하는 게 아니라 게시하는 것은 원본 게시죠. 원본 게시, 등수, 사보자 5개를 게시해야 되는데 모든 개업공개사가 게시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답은 자격증입니다. 부칙개공은 자격증 없죠. 자격증 없으면 게시할 수 없습니다. 등록증 원본, 중개보수열표 이 사업자 등록증이 안녕하세요. 2021년 12월 31일부로 신설됐습니다. 사업자 등록증도 게시해야 됩니다.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사업자 등록증 원본이라는 말 없어요. 그냥 사업자 등록증이에요. 원본이라는 말이 없어도 사본은 아니죠. 그냥 원본이라는 말 없어도 사실은 원본입니다. 보정설정 증명서류 5개 게시해야 됩니다. 4번 게시 X입니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 4, 5 3개가 옳은 내용입니다. 틀린 것도 3개, 옳은 것도 3개네요.
자, 1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과태료 부과 기준은 대통령령입니다. 그래서 X고요. 2번은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2년에 3천만 원 X, 옛날에는 3년에 2천만 원이었습니다. 지금은 3년에 3천만 원이죠. 그 옛날에 기출문제인데 3년에 2천만 원인데 2년에 3천만 원 이런 식으로 X였다고요. 지금은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무등록. 그래서 틀렸고 비밀준수 위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반의사불벌죄는 이거 하나밖에 없죠. 스토킹 범죄 처벌법이라는 게 작년에 생겼더라고요. 저도 살면서 스토킹 2번 당했는데 제가 당할 때는 이런 법 없었는데 작년에 생겼더라고요. 진짜 이거 안 당해보면 몰라요. 당하니까 진짜 괴롭기는 하더라고요. 네, 2번 당했어요. 그건 모르겠어요. 제가 헛걸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식당을 갔는데 미리 제 동선을 파악하고 미리 와서 앉아 있는 걸 보고 거의 기절하고 할 것 같더라고. 다 모든 게 이게 동선이 노출되면 위험하잖아요. 네, 누군지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것도 못 밝힙니다. 답 3번입니다. 예, 비밀준수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반의사불벌죄. 오직 공인중개사법에는 이것밖에 없다. 이 반의사불벌죄는 뭡니까? 쉽게 말하면 합의금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면 처벌을 안 합니다. 그래서 스토킹 범죄도 반의사불벌죄였는데 이걸 이제 폐지하려는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죠. 3번이 정답이고요. 4번은 동일한 금액 X입니다. 동일한 금액. 기출문제입니다. 동일한 금액. 양벌 규정. 양쪽을 다 벌하는 건데 직원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했으면 사장도 위반 행위해서 직원이 1,000만 원 벌금 선고받아도 사장은 똑같은 1,0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1,000만 원 이하 받는다고. 100만 원 받을 수도 있고 200만 원 받을 수도 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이라고. 해당 조에 규정된 똑같은 금액이 아니고 기출문제입니다. 동일한 금액 X입니다. 5번도 2분의 1 X입니다. 양벌 규정은 과실책임입니다. 법제 50조, 법제 고용인이 법제 48조 또는 49조 해당 행정형벌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도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분의 1을 감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안 받습니다. 하나도.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벌금을.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20번 기출문제입니다. 답 4번이죠. 직접거래 쌍방내리는 3년에 3천만 원, 나머지는 다 1년에 1,000만 원이죠.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기출문제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런 식으로 패턴을 익혀야 됩니다. 그러면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만 원 다 암기는 해야 되죠. 문제 풀 수 있을 것입니다. 답은 4번이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1번에 이중사무소, 이중등록, 이중소속 전부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이중계약서, 이중지급은 징역벌금 대상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양도 대여하고 똑같은 게 양도, 대여, 그 다음에 성명사용, 상호사용 같은 말입니다. 성명사용, 상호사용, 양도, 대여 다 1년에 1,000만 원. 임시중개시설물 뜻다방은 이중사무소하고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1년에 1,000만 원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해서 중개를 의뢰받거나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케 하면 1년에 1,000만 원이죠. 무등록 중개업자는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20번의 답 4번입니다. 21번 옳은 것입니다. 1번 중요하죠.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확정일자 받을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해제 신고서 따로 제출할 필요 없고 주택 임대차 신고서도 따로 제출할 필요도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를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1번 제출해야 된다. X.
2번 후에 X입니다. 등기 신청 후에가 아니라 전이죠. 변경신고 등기 신청 전입니다. 등기 신청 후 X. 자, 그 다음에 3번도 X인데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매월 1회 X입니다. 그냥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라고 돼 있고 매월 1회인지 2회인지 규정 없습니다. 다만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50번에 4번에 있습니다. 50번에 4번. 4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지를 매월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이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다. 매년, 매월 X입니다. 매년 1회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답은 5번입니다.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계속 보유 신고 또는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신고관청 또는 허가관청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 등이 전자문서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일 또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모사전송이 팩스죠, 팩스? 맞습니다. 답 5번입니다. 21번에. 22번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답 1번입니다. 암기 프린트 50번 맨 밑에도 있고 15번 맨 밑에도 있습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거래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는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전자문서 안 됩니다. 1번이 답이고요. 인장 등록, 등록 인장, 변경 등록 다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2번 고용관계, 고용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한데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4번 휴업신고, 폐업신고는 전자문서 안 되는데 재개, 변경신고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의 전화번호 상호 또는 사무소 소재지 정정신청은 전자문서 가능한데 거래 당사자의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정정신청은 전자문서 안 되죠. 암기 프린트 14번에 맨 위에 있습니다. 14번 맨 위에 보면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단독으로 가능하므로 전자문서 안 됩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은 23번입니다. 농지법인데요. 1번은 농사를 안 지으면 처분 의무 기간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처분해야 되냐면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처분해야 됩니다. 기껏 처분하라고 했더만 와이프한테 처분하고 자식한테 처분하고 하면 그건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아닌 자, 이 말이 신설됐습니다. 처분 의무 기간 1년입니다. 2번 개정됐기 때문에 2번 중요합니다. 옛날에 4일 이내 발급해 주는데 지금은 시권면장 7일 이내 발급해 주고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는 경우는 4일 이내에 발급해 주고요. 농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는 14일 이내에 발급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39번 맨 밑에 있습니다. 7일, 4일, 14일 중요하고요. 개정됐기 때문에 우리 중개실무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던 게 3번입니다. 주말 체험용농은 세대원 전부 합산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4번 개정됐습니다. 농업진흥지역 내에 있는 농지는 주말 체험용농을 하기 위해서 취득할 수 없다. 4번 틀렸습니다. 있다고 해서. 자, 그 다음에 5번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위탁 경영할 수 있습니다.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는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펴고 있는데도 우리나라 저번 달에 태어난 게 25,000명밖에 안 됐대요. 이렇게 하면 200년 후면 우리나라는 소멸하는 걸로 돼 있어요. 멸망하는 걸로. 그러니까 모든 지금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는 있습니다. 뭐 분양하는 것도 공공주택인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30%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혼부부 가점을 많이 받으려면 애가 있어야 되죠. 애 한 명 있으면 점수가 높아집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인데요. 24번 이거는 뭐냐면 옛날에는 2017년까지 외국인 토지법이었습니다. 토지법.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만 신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외국인 토지법이 아니라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부동산 등 취득 특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인이 건축물, 토지, 입주권, 분양권 다 신고 대상입니다. 허가는 아직도 토지만 허가 대상입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토지거래 허가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건물은 허가 받는 거 없죠? 자, 그래서 24번에 1번 건축물도 신고 대상입니다. 아니다 해서 X고, 2번은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X고요. 아니라고 해서 3번 건축물은 허가 대상 아닙니다. 4번 입주권, 분양권도 허가 대상 아닙니다. 허가는 토지거래 허가라고 했죠? 토지만 허가 받습니다. 아직까지 입주권, 분양권, 건축물 허가 받는 건 없다고요? 왜? 허가라는 거는 허가를 내줄 수도 있고 안 내줄 수도 있는 게 허가죠. 신고는 신고하면 반드시 수리해야 됩니다. 적법 요건만 갖추면. 4번까지 다 틀렸고요. 5번 신고 관청은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시도이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이사는 제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답 5번이고요. 25번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우리 공동중개하면 계약서, 확인설명서, 서명날인도 모든 개업공개사가 다 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전자계약 시스템도 모든 개업공개사가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공동중개하려면. 그래서 1번 틀렸고요. 2번은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종이계약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 없다. 3번 확정일자 받으러 동사무소 갈 필요 없다. 4번이 맞습니다. 계약 체결 후 전자서명 완료되기 전에는 수정이 가능하고요. 전자서명이 완료되고 나면 수정 안 되고 해제 신고하고 새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4번이 맞고요. 5번은 전자계약서 작성했다고 신분 확인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다만 신분 확인을 더 강화해서 신분증을 통해서 확인하지만 또 한 번 휴대폰 본인 인증을 하게 된다. 그러면 나무 신분증 위조해가지고 팔아먹는 걸 방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안전하고 편리하고 경제적이다. 답 4번입니다. 26번 기출문제인데요. 제가 이거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하면서 정답이 나오기 전에 이 문제를 보면서 답이 뭘까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멘붕이 오더라고요. 이게 뭐지? 이런 문제가. 그거 안 해도 돼. 개업공개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하면 안 해도 되는 거? 이거 해야 되는데. 보니까 5개 다 보니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 해도 되는 거 하니까 이거 답이 없다. 뭐 이런 문제가 있지. 이런 생각했는데 잠깐 순간적으로 그 자세히 보니까 개업공개사가 조사해야 될 사항이 아닌 것. 이 말은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조사하고 세부 확인사항은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요약집 15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약집 154페이지에 보면 세부 확인사항이 뭐가 있어요? 실제 권리관계, 그 다음에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바닥면 및 도배 상태,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이 세부 확인사항이죠. 이 문제는 기본 확인사항이 아니고 세부 확인사항에 해당되는 것. 이렇게 하면 문제가 쉬운데 갑자기 개업공개사가 조사하여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개업공개사 이걸 안 보고 그냥 확인설명서에 기재할 사항이 아닌 것.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답이 없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여러분들도 헷갈릴 수 있어요. 이런 걸 적응 안 풀어보면. 기출문제입니다. 답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이다. 그 나무 집에 들어가 봐야지 주인이 허락 안 하면, 동의 안 하면 알 수 없는 거죠. 주인의 협조를 받아야 알 수 있는 게 세부 확인사항입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는 아파트는 제외하죠. 아파트는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여부 확인하지 않습니다. 국토교통부 유권에서를 보면 이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 안 해도 이 법률에 의해서 처벌 규정은 없대요. 설치하라고는 돼 있고, 설치하라고는 돼 있는데 설치 안 해도 처벌 규정은 없다고요? 그러면 설치 안 하면 뭐 안 해도 상관없겠네요 하니까 설치 안 하면 민법에 의해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만약 세입자가 불나면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민법상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 형사 책임은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업공개사가 되면 이게 설치 안 돼 있으면 요즘 이거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니까 집주인들이 이거 어디서 파는데요? 모르더라고요. 그 인터넷에 주문하면 한 5만 원도 안 돼요. 원래 소화기도 그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소화기도 비치를 해야 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배터리를 사용하는데 수명이 10년이래요. 10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주문해가지고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26번에 1번이 답이고 27번도 기출문제입니다. 물론 그 당시 기출문제는 지금하고 답은 다릅니다. 기준금리가 달랐기 때문에. 근데 기출문제라고요? 근데 기출문제 약간 숫자만 변형했습니다. 1억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기준금리 더하기 얼마입니까? 2%죠? 근데 기준금리를 지금 몇 퍼센트라고 해놨어요? 그 1%. 지금 기준금리 2.5%입니다. 2.5% 더하기 2% 하면 4.5% 하면 계산기 없으면 계산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1%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 하면 3%죠? 우리 암기 프린트 29번 맨 밑에 있잖아요. 월차임 전환율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그럼 3%입니다. 1억에 3% 하면 1년에 300만 원이고 1년에 300만 원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입니다. 25만 원이 답입니다. 30만 원이 아니고 25만 원이죠? 연 300만 원이니까 1년에 300만 원이니까 나누기 12달 하면 한 달에 25만 원. 4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기출문제에서는 3천만 원을 월세로 돌리는 경우 이렇게 했어요. 3천만 원. 그 3천만 원은 계산기 없으면 지금 계산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1억으로 했어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포상금. 요거는 기출문제 아니고 그냥 제가 낸 겁니다. 원래 공인중개사법상 포상금 계산하는 거는 시험에 3번 나왔어요. 근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아직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시험에. 근데 출제될 수 있죠. 공인중개사법에 3번이나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값과 을 A, B, C, D 이까지 있나요? 이까지 있네.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기억에 보니까 해제되지 아니하였으나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값이 A를 신고했고 가태료 부과받았으니까 가태료 금액의 20%입니다. 그래서 값은 A에 대해서 200만 원. 자, 그 다음에 니은 을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B를 신고했고 그 신고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였고 벌금 1억 원을 부과받았다. 벌금을 얼마 부과받든지 상관없이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50만 원이죠. 그래서 50만 원. 자, 그 다음에 C입니다. 디귿. 해제 신고를 30일 이내 안 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암기 프린트 28번 맨 밑에 거짓 해임 허가. 거짓 해임 허가가 있습니다.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해제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해제 신고한 경우, 임대차 신고 거짓으로 한 경우, 허가받지 않거나 해가가 아니라 허가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은 경우, 그 다음에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50만 원. 그 다음에 이 가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는 가태료 금액의 20%고 한도액이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자, 그래서 C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D입니다. D. 리얼에 공동으로 신고했고요. 거짓 신고한 자 D를 공동으로 신고했고 가태료 1억 원이 부과되었다. 값과 을 포상금 배분 방법에 관하여 약정 없었다. 둘이 같이 왔다. 자, 1억에 20% 하면 2천만 원이죠. 가태료. 가태료 1억인데 그 20%면 포상금이 2천만 원입니다. 근데 포상금 한도가 얼마라고요? 1,0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1,000만 원 가지고 둘이 나누면 500만 원씩이네요. 균등하게 배분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는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아니하였고요. 이행명령이 있었습니다. 이행명령이 있어야 포상금 받습니다. 이행강제금은 얼마 받았든지 상관없이 얼마라고 했어요? 포상금은 50만 원입니다. 50만 원. 을이 신고했네요. 50만 원. 그러면 을은 600만 원, 갑은 700만 원이 답이 되겠습니다. 답 4번입니다.
29번입니다. 이행강제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구두는 안 됩니다. 문서로 반드시 이행명령을 해야 됩니다. 3개월 이내 기간을 정해가지고 허가받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있으면. 자, 그 다음 2번은 방치하면 10%입니다. 요약집 131페이지 위에 박스에 있습니다. 방치하면 10%, 임대하면 7%, 이용 목적을 변경하면 5%, 기타 7%죠. 요약집 131페이지 박스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는 거 명문규정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요약집 131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보면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는 말 있습니다. 암기 프린트 35번에 동그라미 8번에도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은 2번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이행을 했으면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는 즉시 중지하지만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이행강제금 1년에 2번씩이 아니라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농지법은 1년에 1번, 그 다음에 건축법하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은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2번만 부과하고 끝이죠. 29번에 답 2번입니다. 30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모든 개공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예, 기출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칙 개공은 안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2번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되지만 공매 부동산 입찰 대리하거나 경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이나 취득 알선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필요 없습니다. 3번 중개 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때, 매수 신청 대리 보수 지급 시기는 약정 없으면 매각 대금 지급 기한일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기출문제가 5개 똑같이는 안 나오지만 이 5개 지문 중에서 1개씩은 시험에 충분히 나올 수 있죠. 따로따로 5개 똑같이 나올 확률은 100만 분의 1입니다. 로또가 걸릴 확률이 840만 분의 1이래요. (4번) 매수 신청 대리인은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의 권리관계, 경제적 가치 밑줄 치시고요. 그 다음에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할 사항, 유치권, 분묘규칙권, 법정지상권 등에 대해서 설명하고 근거자료 제시해야 됩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중개 대상물이며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입니다. 다만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물 아닙니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 아닙니다. 농지취득자익증명 대상 아닙니다. 계약서 금인 대상도 아닙니다. 임목공장재단, 광업재단은. 그러나 중개 대상물이면서 또한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에는 해당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31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10문제 내드린 거 있죠? 그 빨리 지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